저는 정말 누가 이렇게 부자가 나를 만나줘서 뭐 콕 집어서 부자 되려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세요 하면 정말 열심히 잘할 열정과 의지는 있는데 왜 이따쌤처럼 딱 믿고 물어볼 만한 부자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나요? 저 진짜 수도 없이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나도 주위에 좀 톡 터놓고 마음 편하게 돈 이야기 마음껏 할 수 있는 선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요. 그러다가 제가 건물 투자를 하면서 우연한 계기로 저보다 좀 앞선 선배들과 좀 어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를 조금씩 알게 되고 있거든요. 평범했던 직장인인 제가 부자들을 만나며 깨닫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 시절 모은 월급 2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 현재 서울에 공실 없는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부자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건강한 부자 되기를 목표로 좋은 투자 동료가 되어주시길 바래요. 요즘 보면 100억 자산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강남집 3채와 상가 2~3개 가진 사람들이 대략 100억 자산가잖아요. 집 채수로 얘기하니 화가 많았죠. 제가 이런 100억 넘는 자산가들을 정말 만나보니 이 사람들의 사고 구조, 생각 방식이 아예 일반 사람들과 달랐어요. 오늘은 그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 확신해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첫째, 월급쟁이 부자는 없다. 제가 이 표를 보고 진짜 무릎이 탁 쳤거든요. 최근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불평등 보고서인데요. 보시다시피 부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업소득 그 리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로소득 즉 직장인의 별이죠. 임원이 되는 사람들의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9억 8천만 원인데 사업가는 0.1%의 평균 소득이 30억 5천, 거의 3배 차이가 넘죠. 저는 제 주위가 다 직장인이니까 부자 되려면 사업해야 해 이런 말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없어요. 주위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표를 보니까 아니 같은 0.1%인데 사업가랑 근로자랑 버는 돈이 3배나 차이가 난다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에게는 사실 회사의 임원들 진짜 너무 무섭고 정말 대단하고 정말 일 잘하시고 열정 넘치고 진짜 똑똑하고 막 이런 브레인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0.1% 제가 정말 막 감히 도달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단한 분들도 같은 0.1% 레벨을 보면은 그들과 비교를 할 거잖아요. 너무 징 빠지는 거지. 나는 누구한테 지시받고 또 내 위에 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 내 생활의 주인이 내가 아니야. 그런데 돈은 많이 받잖아 라고 위안을 했는데 옆 동네 보니까 본인이 주인인 사람들이 3~4배를 더 벌고 있는 거야. 이런 느낌? 물론 뭐 사업을 한다고 모두가 대박나는 것도 아니고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위 5% 그 밑에는 또 근로소득자가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리그건 5% 안에 들 수 있다면 사업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업사이드, 돈을 벌 수 있는 한계선이 없이 뚫려 있다는 걸고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온 직장에 다니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에서 같은 퍼센테이지 레벨들에서 돈의 차이는 사실 바로 용기값이라 생각을 해요. 용기를 내서 리스크를 테이킹 했느냐 아니면 용기를 내지 않고 포기했냐 그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금액 차이인 거죠. 내가 한계를 규정 짓지 않는 위로도 아래로도 이 리스크를 택함으로써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상위 5% 안에는 다 이런 식이었다. 저는 거기까지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월급 좀 받으면서 어떻게든 부동산 투자만이라도 좀 열심히 한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왔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는 회사 안에서 투자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물가 기준으로 30억 이상의 그런 부자를 꿈꾼다면 이때부터는 직장인으로는 정말 한계가 옵니다. 유튜브나 뭐 책에서 보는 100억 자산가 이런 사람들 진짜 극소수고요. 아마 부채 다 빼면 순자산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100억이라는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이고 만약 내 진짜 목표가 높아서 이 정도의 단계의 부자를 꿈꾼다면 거의 예외 없이 사업을 해야 하고 비즈니스에 좀 안목을 길러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좋은 사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고 그 회사들을 팔 때 투자자들에게 밸류를 높게 받아서 팔고 다시 회수한 돈으로 회사를 만들고 또 회사를 사고 이게 바로 부자들의 프로세스예요. 부자들은 월급쟁이가 될 수가 없어요. 월급쟁이는 월급이라는 것은 계속 덧셈이거든요. 월급은 계속 그냥 모으고 모으는 덧셈의 범위잖아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퍼센테이지 내에서 0.1%를 봅시다. 3배 차이가 나잖아요. 사업가들이 3배의 시간을 더 쓸까요? 아니요. 이들에게 72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업을 곱셈의 영역에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나 대신 일할 사람을 셋을 더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규모를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대신해서 누구를 써줄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부자들의 가장 큰 특징 두 번째가 나옵니다.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쇼핑 아이템이 회사예요. 저는 직장인이니까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회사를 산다고? 회사는 취직하는 곳 아니야? 근데 부자들은 알고 보니까 처음에 뭐 일 배울 때만 잠깐 수련 기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회사 한번 시스템 배워보자 생각해서 다녀보는 거지, 그거 말고는 다 자기가 만들거나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직접 사서 주인이 되는 것, 지분을 사서 거기에 경영권을 갖는 것,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진짜 매력적인 쇼핑 아이템은 명품 가방도 아니고 시계, 차도 아니고 바로 다른 사람들이 잘 읽어놓은 회사, 그것을 사는 거였어요. 지난번에 제가 서울에서 정말 비싼 초고층 주거시설에 사는 부자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 아이가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 노래 같은 거 배우려 소속사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 연습생 생활 해보면서 그 회사 괜찮으면 사려고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말이 돼? 회사를 산다고? 그때부터 제가 제 주위에 조금 똘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었을까가 보이는 거예요. 저희 때는 시내 직장이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따박따박 정말 연봉 잘 나오고 워라밸 좋은 곳이 시내 직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을 간혹 그만두는 애들이 있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네가 그런 좋은 회사를 들어갔다가 금세 나오고 스타트업을 차렸어요. 왜? 이거 잘 매뉴얼만 만들고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부자들이 사가거나 투자 기관들이 몇백 배 밸류를 붙여가지고 사가는 걸 알아서요. 초반에는 이제 수익이 나지 않아도 계속 회사의 매출을 키우고 또 고객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그리고 운영하는 시스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부자들, 투자자들이 귀신같이 알고 연락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에 투자할 수 있냐? 개인 투자자도 받아주냐? 내가 지금 몇 프로 가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직장인들하고는 지금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했었지, 사실 제가 뭐 회사를 살 거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지식에 대해서 진짜 무지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 경영학과 나온 것도 아닌데 정말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식 사이트에서 주식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회사, 내가 경영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사려고 매일 매물을 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차 하나, 시계 하나 사려 하면은 모델명 가격 쫙 외우잖아요. 뭐 성능이 어떻고 얘는 뭐 뒷좌석이 뭐 리클라인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부자들의 쇼핑 아이템은 회사니까 그 회사가 비즈니스 수가 어떻게 되고 이게 돈이 어떻게 벌리고 창업 멤버들의 지분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성장할 것이고 멀티플은 얼마 받을 것 같고 이런 경영이나 투자적인 상식을 아주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제가 다음 단계의 부자들을 만나기 위한 정말 큰 부동산 투자가 저에게는 이런 부자들을 만나기 위한 사실 가교가 됐었거든요. 이 부자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려면 나도 이런 금융이나 주식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겠구나. 주식 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회사 운영을 위한 금융 경영 상식을 알아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쇼핑 아이템이 이제 뭐가 돼야 할까요? 그쵸, 회사예요. 살만한 음료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사를 차려서 부자에게 팔아야죠.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파는 것처럼 셀러가 되는 그 상품 선정을 기준을 높이는 거예요. 회사 판매자가 되는 거지. 저는 온라인 쇼핑 좀 오래 했었고 부동산 투자도 좀 오래 하면서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더 어렵진 않요. 아직도 당연히 배울 거가 많지만 다음 스텝의 부자들, 그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세울 수 있는 회사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회사를 살 수는 아직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로도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진 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진짜 투트랙을 돌려야 되는구나, 부동산과 사업 두 가지 바퀴를 동시에 돌려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0억 이상의 세계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도 진짜 부자들과 어울리며 알게 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우리 함께 그 세계로 나아가 보시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